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국제공항이 개항 42년 만에 국제선 이용객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7년이나 빠른 건데요.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연말 휴가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많죠. 네, 방학 때 되면은 되게 많아요. 저희들 방학 때는 항상 가는데.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7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행객 수는 1,040만 명을 넘어서 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당시 정부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한 2025년보다 무려 7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연평균 12.9%의 폭발적 성장 역시 정부 전망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건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국제공항 가운데 김해공항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고작 630만 명에 불과한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은 큰 문제입니다. 수화물 대기, 주차 대란으로 인한 불편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빌딩 신축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 함께 혹은 또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한 부산시는 이용객 수 1,000만 돌파로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단순 확장에 불과한 신공항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데 왜 이 어려운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항 42년 만에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김해공항. 이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보시는 건 지난달 오거돈 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 16위,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보다 높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 55.2%였으니까 5달 만에 무려 16.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자,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3위에서 9월에는 16위로 떨어진 뒤 줄곧 최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김석준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중 11위에서 3위까지 오른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죠. 오거돈 시장이 과연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느냐, 또 부산의 청사진이 뭐냐는 건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조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진역에서 사상을 거쳐 구포역까지 16.5km. 도심을 갈라놓은 이 철로를 없애고 대신 철로를 땅 밑으로 건설하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비 35억 원을 정부로부터 따낸 겁니다. 이 사업 과연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오거돈 시장 6개월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역대 최대, 지난해보다 9.8% 증가. 부산시 보도자료에도 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오거돈 시장의 치적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살짝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자체가 대폭 늘어난 덕분에 이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증가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성과로 포장할 정도로 6개월간 보여준 건 미미합니다. 오 시장이 후보 때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입니다.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사업. 첫째와 둘째가 가덕 신공항과 물류 허브 단지 조성입니다. 하지만 물류 허브 단지 조성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서 지역 1,138만 제곱미터, 344만 평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국제자유 전용 물류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였지만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숙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공약으로 밀어붙인 뒤
취임 100일 발표한 정식 공약집에선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유라시아 물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거 없네요. 꼭 인수위에 문의해 보셔야 돼요. 취재팀이 취임 100일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 시장 공약의 큰 틀인 5대 분야와 서병수 전 시장의 5대 목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추진 세부 사업도 80% 가까이가 전임 시장의 공약과 그동안 계속해오던 사업을 조금 개선, 변형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약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지 않는가. 이제 남은 건 가덕 신공항 재추진. 당초 공약대로라면 지금쯤 김해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을 테지만 아직도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이 가덕 신공항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년도 집권 2기로 들어가는 내년도 부산시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인맥과 여당 프리미엄에 기대기보단 오거돈표 부산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해 이를 실현하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지적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없던 자리까지 만들면서 챙겨주는 모양새라 공직사회 박탈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임명된 유재수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비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 부시장은 음해성 정보라며 일축했고 부산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추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순수로 본다면은 우선적으로 부산시와 경제부시장은 품위 손상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의혹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태수 정책특보와 정무특보는 직급에 맞지 않게 권한이 막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2급과 3급으로 직급을 높이는 조직 개편이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5급에 준한 특보가 불과 7개월 만에 2급 고위 공무원이 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산하기관에는 오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자 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분이 또 그렇게 수직으로 또 사용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일단 좀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뭐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그냥 20-30년을 해야지 5급 겨우 따는데. 부산시는 정당한 절차라면서도 특보의 경우엔 업무 권한과 대우에 제한을 두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동떨어진 인사에 갈수록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선거 캠프에 결합했던 사람 중심으로 아니 할 말로 자기 삶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사는 부산 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이다.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 민선 7기. 출범 2년 차인 공직사회의 박탈감을 다독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이번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부산 MBC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경제의 현실과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총 수출액은 5,57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133억 2,800만 달러로 2.9%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올해 3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년 부산의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부산 수출입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와 부산진, 남수영, 기장 일광면 등이 대상입니다. 올 들어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고 청약 경쟁률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거래 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 더 나아가서 그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까지 몰고 오는. 기업 경기 전망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다, 낮으면 악화될 거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 기업들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어땠을까요? 84였습니다.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원인과 대책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원 조사연구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제가 특히나 더 어려웠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와 같은 부산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고 하청 납품에 의존해 주도적인 사업 기반이 약했던 것도 큰 요인이겠습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기업인들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해서 내년에도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친환경 패러다임이 조선 등 일부 업종에는 다소 온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여쭤봐야 되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스튜디오로 직접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위기의 부산 경제, 대책은 좀 없을까요? 네,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략과 지역 현안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서 해외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만 해도 전기차 생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 기술이 거의 없는 기업들을 위한 R&D 센터 설립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쪽도 부산은 청약조성 대상 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내년 부산에는 지방 최대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래 절벽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약조정 지역 해제와 맞춤형 규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야 침체, 먹구름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만 따라다니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내년부터는 모쪼록 회복과 활황, 또 햇살 같은 밝은 단어가 연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에어부산이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5%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3,600원으로 시작한 에어부산의 주가는 상장과 함께 4,020원으로 올랐고 장중 최고가인 5,220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부산 기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상장에 성공한 에어부산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공모가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18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근해 대형 트롤 선장협의회 200만 원, BNK 금융그룹 김지환 회장 외 임직원 일동이 1억 원, 주식회사 경동산업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계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횡령과 조세법 위반 그리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